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방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조직의 혁신에 장애가 되는 방관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직 환경이 급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조직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생존하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 매번 반복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존 코터라는 교수의 연구를 보면 그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존 코터 교수의 연구는 아주 고전적인 연구긴 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의 기업 조직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혁신을 추구했던 기업들의 70%가 실패하는 거예요. 존 코터 교수는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혁신에 조직 인력들의 참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즉 의사결정자는 혁신을 추구했지만 그것에 동참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그런 동기를 이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혁신에 실패한다고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변화나 혁신은요, 이 저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일하던 대로 하면 되고 뭐든지 루틴하게 하면 되는데 새로운 걸 자꾸 하라는 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면 힘들죠. 힘들면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저항 세력 때문에 혁신 실패하는가 했더니 존 코터 교수 연구를 보면요, 의외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조직에서 보면요, 혁신에 찬성하는 사람은 20%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또 20%예요. 그러면 20% 뺀 나머지 60%는 중간에 뭐죠? 이들이 방관자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방관자들이죠. 대답은 시컨 잘해놓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잘 되자고 혁신을 추구했는데 조직 구성원들의 동참에 실패해서 혁신 실패하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조직 전체 에너지는요, 굉장히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관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방관자가 왜 출현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고요, 그 해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직 차원의 출현 배경이 있고요, 리더십 차원의 출현 배경이 있고 개인 차원의 출현 배경이 있습니다. 방관자 문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첫 번째, 조직 차원의 방관자가 출현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조직의 공정성을 실패하는 겁니다. 혁신을 하다 보면요, 물론 자원이 많아서 분배를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혁신을 하다 보면요, 조직에서 자원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분배할 때 여기서 공정성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냉소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엄격한 공정성을 잃고 편애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첫 번째 분배 공정성에 실패한다든지, 절차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세 번째는 차별화된 대우를 해갖고 이 공정성 시비 때문에 자기의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관자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최근에 어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심사하러 갔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조직의 사회적 평판이 조직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즉 우리 회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사회에 기여하느냐, 이런 인식이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조직의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인데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건데, 바로 이 자부심이 결여되면 바로 냉소자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되겠어? 안 될 거야, 이런 거죠. 허구한 날 신문지상의 불법 행위 때문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CEO가 구속된다든지,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회사가 존경받지 못한 회사가 됐을 때는요, 방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조직 차원의 문제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냉소적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통용되는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건전하고 좋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그 조직의 문화와 시스템을 따르고 그 문화와 시스템을 따르다 보면요,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조직 내에서 방관자가 생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리더 때문이죠. 회사가 아무리 공정하고 회사가 좋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자기와 같이 일하는 직속 상사, 즉 리더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문제가 생길 때는요, 또 냉소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리더가 방치하는 거예요. 구성원이 힘든데, 즉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조정을 안 해준다든지, 또 역량이 부족한데 배려를 안 해준다든지, 갈등이 생겼는데 조정을 안 해주고 개입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한 리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화가 나죠.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양반 저 자리에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뭘 하냐는 거야. 그래서 리더가 구성원들의 문제를 너무 방치하거나 방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성원들도 이제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리더의 갑질입니다. 리더가 갑질해서 참을 사람은 없는 거죠. 직속 상사가 괴롭히는데 그 회사가 다니고 싶겠어요? 어떤 학자의 연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성원들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상사를 떠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이 충분하고 회사가 아무리 커도요, 자신의 직속 상사와 갈등이 생기고 그 리더가 갑질을 자행하면 사람들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조종해주는 역할, 개입하는 걸 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자주 불필요하게 개입하면 간섭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개입하면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갑작스럽게 개입하면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정기적으로 개입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리더의 갑질은 금지해야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 문화 차원에서 갑질이 위험하다는 것을 주시시켜야 됩니다. 요새 사회도 보면요, 잘 나가는 리더, 권력 있는 리더, 힘 있는 리더들이 잘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갑질로 해석이 돼서 낭패를 보고 본인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 방관자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리더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 차원의 선발이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요, 갑질도요, 역갑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갑질. 갑질이 항상 리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요, 오히려 역갑질도 있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의가 없다든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직장 예절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상사를 우습게 보고 대들기도 하고, 뭐 이러면 황당한 거죠. 조직에는 규칙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의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양심 없는 이기심이 첫 번째 이유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할 일만 하겠다는 거죠. 물론 요새 신세대, MZ세대라든지 신세대, 그리고 재택근무 뭐 여러 가지 뭐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만요. 그래도 기본 예의를 지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상사를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날 이런 걸 시켜요? 조금만 자기가 일을 더하게 되더라도 불만을 그냥 강하게 어필한다든지, 말을 굉장히 세게 한다든지, 뭐 조금 잔소리하면 뭐 이거는 갑질이다, 권위주의다, 뭐 이러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양심 없는 이기심을 가진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조직 때문에 방관자가 됐다든지, 리더 때문에 방관자가 된 게 아니라 본래 약간 아무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방관자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엔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 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뽑는 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스펙만 보고 외형만 보고 뽑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직장 예절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많지가 않아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회식 내가 왜 가? 뭐 이 일을 내가 왜 해? 뭐 이런 거죠.
물론 과거에 잘못된 관행도 있지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즉 역갑질을 하는 직원도 있고 그들은 이 방관자로서 자질을 갖고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무능함의 변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관하는 이유를요,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고 성격이 모났는데 이런 걸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리더 때문에 못 해먹겠다. 조직이 왜 이딴 식으로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퇴사하지도 않아요. 퇴사하지도 않으면서 불만만 많은 거예요. 그 자기 동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월급쟁이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월급쟁이들은 자기끼리는 자기끼리의 애들 편이 있죠. 동병상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잘못 뽑은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지하고 사과도 할 줄 알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이런 개인 차원의 방관자로서 역갑질하는 이런 사람들의 자질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을 도와주질 않아요. 조직에는 테이커와 매처와 기버가 있습니다. 테이커는 얌체같이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고, 매처는 자기가 받은 만큼만 베푸는 사람이고, 기버는 남을 돕는 주는 자예요. 요새는 주는 자가 되면 바보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방관자의 특징은 테이커예요. 얌체예요.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남을 돕질 않는 거예요. 나도 안 돕고 돕지 않아도 돼. 이런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런 기버의 문화, 기버가 존중받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들에게 어떤 좋은 조직 문화라든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교육과, 그 다음에 리더들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약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방관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조직이 혁신을 추구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70%였는데 지금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관자 수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은 항상 우리 조직 차원에서 방관자를 촉발하게 되는 요인이 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방관자를 양성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선발을 잘해야 돼요. 선발을 잘해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역갑질할 가능성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이 방관자를 최소화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